안녕하세요. 좋은 헤어 좋은쌤이에요. 오늘은 군대 관련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헤어 디자이너를 꿈꾸는 남학생들이라면 한 번쯤 다들 가지고 있는 고민일 텐데요. 먼저는 그런 고민을 하죠. 대학을 갈지 취직을 할지. 그 고민이 끝나자마자 찾아오는 게 바로 군대 고민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2년 동안 군대를 갔다 오게 되면 같이 일하던 여자 동기들은 다 디자이너가 돼 있죠. 나만 다시 스텝으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활용적이게 보낼 수 있을지 제가 오늘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아는 동생들이나 스태프들이나 많은 남자친구들한테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그 받았던 질문들을 취합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공군 이발병 출신이에요. 첫 번째 질문, 군대를 어느 타이밍에 가면 가장 좋을까요? 여기서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그 미용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아니면 미용 학교를 다니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지. 만약에 미용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1학년 하고 가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1학년 동안 그냥 잠깐 대학생활 하고 즐길 거 즐기다가 그리고 그 군대를 가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제가 같이 실제로 복무하던 후임이 2년제를 졸업을 하고 온 친구가 있어요. 그 2년 졸업을 하고 온 친구는 미용실에서 일을 해보지 않아서 기술은 전혀 없어요. 미용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알고 있겠지만 정말 기본적인 걸 배우지 실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제대를 하고 처음 시작하는 20살 친구들이랑 같이 인턴부터 시작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거는 별로 비추천드려요. 미용학교를 다니지 않고 바로 일을 하는 친구들한테는 보통 한 1년 반 정도 걸리겠죠? 1년 반 정도 열심히 일을 해서 시작이 아니면 주니어 디자이너 정도 급이 됐을 때 그때 군대에 갔다 오는 걸 추천해 드려요. 기술이 아무것도 없으면 군대를 가서 연습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유튜브 이런 걸 보고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실무 경험이 있어야지 가서 어느 걸 연습해야 되고 내가 어느 게 부족하고 이런 걸 알 수 있죠. 디자이너를 다는 친구들도 있어요. 군대 가기 전에. 그런 친구도 제가 봤는데 어쨌든 간에 2년 동안 군인 머리만 만지기 때문에 손이 굉장히 굳어서 여자 머리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연습을 해도 나오면 다시 스텝 기간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좀 아까우니까 주니어 디자이너 정도 됐을 때 군대에 들어와서 남자 클리퍼 연습을 다 하고 한 6개월 정도 스텝 기간 하고 바로 디자이너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저는 그 과정을 굉장히 추천해드려요. 그 다음 질문은 이발병을 꼭 가야 되는지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이발병보다 오히려 의경 이렇게 좀 편하게 갔다 올 수 있는 데가 더 낫지 않나. 근데 제 생각에는 이발병 굉장히 편하고요. 갈 수만 있다면 굉장히 편하게 군생활 하다 올 수 있으니까 어차피 미용을 하기로 결심을 했다면 조금이라도 그 2년이라는 시간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이발병 가는 게 되게 필수적인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연습을 하고 조금이라도 더 클리퍼 감을 빼고 나오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요. 초급 디자이너 분들도 보면 봉사활동을 되게 많이 다녀요. 군부대 봉사활동, 요양병원 봉사활동. 그 다 가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클리퍼 때문이거든요. 클리퍼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투블럭은 다 자를 수 있어도 스포츠 머리, 오히려 모이칸 머리 이런 거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이발병 가게 되면 어차피 다 짧은 머리고 좀 밀어도 괜찮은 머리니까 다들 신경 안 쓰고 충분히 연습하다 오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군대에서 이발병 생활을 마치면 클리퍼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라 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정교한 테크닉을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질문이죠. 그 이발병을 가게 된다면 육군, 해군, 공군 다양하잖아요. 어떤 이발병이 가장 좋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육군, 해군, 공군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육군은 이발병이라는 보직 자체는 없어요. 그냥 가서 다른 병과들처럼 보병이면 보병, 포병이면 포병 이렇게 다른 병과들을 자기의 임무를 가지고 그 임무를 수행을 하면서 그 임무가 끝난 이후에 병사들 중에 한 명을 뽑아서 서로가 잘라주는 거거든요. 보통 일과 시간이 끝나고 자기 쉬는 시간을 투자해서 이발을 해주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포상 휴가, 가점 이런 거를 줘요. 해군 이발병은 따로 뽑아요. 기수당 한 15명 정도를 따로 뽑아서 입대를 하고 보직 자체가 이발병이니까 그 특기학교에 가서 이발하는 방법을 배우고 자대를 배치를 받기 전에 배를 한 6개월 정도 탄다고 알고 있어요. 배를 6개월 정도 타면서 배 안에서 이발을 해주는 거죠. 배 안에서 이발을 해주다가 6개월 정도의 기간이 끝나면 육지로 와서 해군 부대 안에 이발소에서 근무를 하게 돼요. 그러고 남은 복무를 다 마치고 나오게 되죠. 공군 이발병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발병을 뽑는데 해군이랑은 다르게 이
이발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뽑아요. 미용 자격증 혹은 이발 자격증. 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받아서 그 있는 사람을 굉장히 적게 뽑아요. 한 기수에 한 2명 정도 뽑았던 것 같아요. 2~3명 정도. 해군처럼 특기학교에 가서 이발을 배우는 건 아니고 훈련소를 수료를 하고 나서 자대에 갔을 때 선임들이 후임들을 가르쳐 주게 되거든요. 공군이 자대 배치를 받는 거는 보통 비행단 혹은 사이트, 이거는 이제 산 위에서 막 레이더 돌리고 그런 병사들이에요. 근데 이발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작은 소규모 부대에는 가지 않고 큰 대규모 부대로 배치를 받아요. 비행단, 거의 비행단 위주로 1B, 2B, 3B 이렇게 비행단으로 배정을 받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하게 교육사령부라고 훈련소죠. 육군으로 치면 논산훈련소 같은 훈련소에 배정을 받았어요. 비행단도 그렇고 제가 나왔던 훈련소도 그렇고 다 이발소가 따로 있어요. 부대 안에. 제가 있던 데는 병사이발소, 간부이발소, 장교이발소, 참모이발소 이렇게 4가지의 이발소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병사이발소에서 근무를 하게 돼요. 장단점을 말씀해 드리면 육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은 힘들어요. 자기 일을 다 하고 나서 쉬는 시간에, 여가 시간에 이발을 해주는 거니까 조금 더 업무는 힘들고 휴가가 적어요. 총 군 생활을 하는 중에 30일 정도를 받고 플러스로 한 포상휴가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총 얼마나 받죠? 그냥 포상휴가 뭐 평균적으로 많이 받아야 한 열흘이지. 그쵸. 근데 육군은 휴가가 적은 단점이 있죠. 근데 해군이랑 공군 같은 경우에는 휴가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1차, 2차, 3차 정기 휴가 31일을 제외하고도 6주에 무조건 2박 3일씩 휴가를 주거든요. 거기다 이제 포상이랑 위로 휴가는 플러스가 되니까 보통 제가 공군을 나왔을 때 보통 공군에서 평균적으로 나가는 게 한 110일에서 120일 정도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게 복무 기간이 그만큼 더 길어요. 육군은 지금 현재 줄은 기준으로 18개월을 한다고 하죠. 되게 짧은,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육군은 복무기간 줄은 기준으로 18개월로 알고 있고요. 해군 같은 경우에는 23개월이었다가 3개월이 줄어서 22개월이 됐어요. 육군보다 2개월 더 길죠. 근데 공군 같은 경우에는 원래 3개월 더 길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들 3개월 줄을 때 공군만 2개월 줄었어요. 24개월이었다가 22개월이 돼가지고 육군과는 4개월 차이가 나요. 이거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4개월 동안 더 군대에 있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큰 단점이라서 제가 옛날에는 동생들한테 다 공군 이발병 가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요즘에는 솔직히 그런 얘기를 잘 못하겠어요. 4개월이 너무 긴 시간이라서. 어쨌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도 공군 이발병 추천 많이 해주거든요. 그렇게 어마무시한 단점이 있는데도 제가 왜 공군을 추천드리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공개하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에어 좋은 쌤이었습니다.